이번 시간부터는 거래로 보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용,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들을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해서 분계로 들어갈 텐데요. 보통의 회계 교재들은 자산 쫙 하고 부채 쫙 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도 물론 좋겠죠. 그럼 훨씬 좋을 수도 있죠. 그렇게 많은 책들이 그렇게만 되어 있는 걸 보면. 근데 저는 매입하는 게 있으면 바로 매출하고 외상으로 사오는 게 있으면 또 바로 외상으로 파는 것도 하고 이렇게 관련된 계정들끼리 사는 입장은 파는 입장 같이 연결해서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재들과는 또 진행이 좀 다르죠. 자, 같이 갈게요. 먼저 현금 갑니다. 현금에는 우리 자기업수표까지는 이전에 현금이랑 계정 학습할 때 했죠. 오늘은 추가해야 해요. 여기에 타인이 발행한 수표, 물론 자기업수표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타인이 발행한 것 중에 은행이 발행한 건 자기업수표고, 그 다음에 개인이 발행했다 그럼 가계수표, 거래처, 동점이라고 하면 거래처를 말해요. 내가 아니에요. 당점은 나예요. 어디 있냐면 여기 내가 발행한 수표는 당점이고 거래처, 내게서 물건을 사가는 거래처가 발행하면 동점이 돼요. 어쨌든 자, 요거 되게 헷갈리니까 잘 봐주세요. 당점이라는 내가 발행한 수표만 당좌 예금이고 나머지 수표들은 전부 현금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현금이란 계정으로. 당당입니다. 당당. 내가 발행을 하면 그 연결된 내 당좌예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니까 그때만 당좌예금이고, 남이 발행한 수표들은 내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현금으로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왔다라는 계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이고 나머진 다 현금입니다. 자, 그리고 우편환 증서라는 게 이론에는 나와요. 지금 실무적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요게 요즘은 어떻게 될까 하고 한번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에게 10만 원 정도의 돈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체국에 가서 보내봤더니 수수료로 5,500원인가? 그만큼 내더라고요. 우흡스. 네, 다시는 할 게 못 된다. 뭐 그런, 그쵸. 지나친 호기심에. 자, 아직도 이게 있기는 한데 이론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그 계좌이체, 실시간 온라인 이런 거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편지 봉투에다 돈을 넣어서 멀리 보낼 수는 없죠.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체국 가서 돈을 넣어주고 우체부 아저씨가 퓨 하고 가서 그쪽에 이 우편한 증서를 주면 이걸 받은 사람이 시간 날 때 다시 우체국 가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돈으로 바꿔 가세요 이런 증서라서 요게 이론으로 아직 나와요. 실무적으로 있긴 하지만 우리 실무 분기할 때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있기도 있어요. 어쨌든 돈 찾아가세요, 돈 바꿔 가세요 라는 거라서 요거 현금 받았어요 라고 처리한다는 거예요. 다음 중 현금이 아닌 것은 해서 이런 것들을 블라블라 하고 나타내면 현금인 것들을 찾아서 금액을 계산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사가지고 있을 수 있댔잖아요. 그럼 채권을 사는 이유는 이자를 받기 위함이에요.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니까 사는데, 은행에 뭐 예금 적금처럼 이자가 나오는데 그때 이자 받을 날짜가 지났으니 받아가세요 라는 거. 그러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현금으로 치고요. 그리고 또 투자하는 게 주식으로도 투자할 수 있죠. 그럼 주식을 사가지고선 뭐가 나오냐면 시세 차익도 보지만 배당금 받아가세요 라고 또 통지표가 날아오면 이것도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물론 요즘은 다 통장으로 다 들어와요. 알아서. 그렇지만 이론상으로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현금으로 치고 이제 현금으로 치지 않는 것을 여기 같이 포함해 봤어요. 우표. 우표를 가지고 어디 가서 돈을 대신에 쓸 수 없죠. 수입인지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통신비라는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선일자 수표는 뭐냐면 수표를 발행해 주는데 원래는 발행하는 오늘 날짜로 발행을 해줘야 해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이 삥뿅 하고 가다가 현금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름 뒤, 한 달 뒤의 날짜로 수표를 발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날짜 전까지는 돈을 찾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도수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저 뒤쪽 미래의 날짜로 수표를 발행해 준다 해서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데, 이건 결국은 나중에 돈 줄게요 과 같은 개념이니까 매출 채권이라는 걸로 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은 현금으로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아까 요거랑 비교해서 했듯이 내가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그 연결된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이 나갔다라는 계정을 쓰고, 보통 예금이란 계정도 있고 정기 예적금 이런 거, 정기 예적금은 둘 다 1년 이내인 거고, 초과하면 장기성 예금, 여기 안엔 적금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 했었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라 함은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은행 금융상품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입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가장 기본 매입이고 가장 기본 매출이 밑에 있어요. 원재료를 5만원어치 매입하고 우리는 회계 1급이고 제조업이니까 주로 사오는 주된 상거래가 원재료입니다. 5만원어치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일단 현금으로 지급한 거 요런 거 쉽죠. 요건 현금이 나갔네. 자, 그러면 우리 1차적으로 들어오는 건 차변에 쓰고 나가는 건 대변. 아차, 요것도 기억이 나실라나요? 왼쪽은 차변이라고 오른쪽은 대변이라 한다. 요런 거 있었죠. 그죠? 그래서 나간 걸 대변에 먼저 써볼게요. 현금이 나갔겠죠. 물건 사오면서 대가로 지불했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현금 나가요. 5만원이요. 이렇게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대가로 들어온 게 있겠죠. 우린 반드시 거래를 하면 이중성이라고 해서 양쪽에 써야 하죠. 차변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맞아요. 원재료 들어왔어요. 원재료 5만원어치 사느라고요. 원인과 결과일 수도 있고요.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거래를 하게 되면. 자, 두 번째는 원재료 5만원어치 매입했어요. 그럼 원재료 5만원어치 사왔어요 하고 차변에 증가하는 원재료 써주고, 이번에는 어떻게 사왔냐면 외상으로 사왔대요. 아, 자, 이때는 뭐냐면 원재료라는 재고 자산이 증가하고 차변에서, 대변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 대변에서 감소. 얘도 자산이니까 차변에서 증가. 근데 이번에는 나중에 주기로 하고 사왔대요. 그러면 부채가 증가하는데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요. 더하기 하나만 해줄게요. 이 더하기는 무슨 뜻이냐면 외상으로 사오면 나중에 어느 거래처에 갚아야 하는지 거래처를 기억해야 되죠. 그게 실무적으로 입력할 때 더하기라는 단축키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하기라는 표시는 이 계정은 나중에 갚을 때 거래처까지 기억해서 갚아야 돼 라는, 거래처를 연결해야 되는 계정이다 라는 의미로 더하기라고 써줄게요. 앞으로 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계정은 다 더하기 하고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3, 4, 5, 6, 7번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혼자 고민을 한번 연필로 해서 풀어보시고 정답을 저와 함께 확인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자, 잠깐 멈춤. 네, 그랬다고 생각해요. 멈추셨다고 하고 고민을 한번 하고 난 후 제 얘기를 듣는 게 훨씬 학습 효과가 좋아요. 지금이라도 안 들으신 분은 멈춤. 자,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원재료 5만원어치 사왔는데요. 차변에 자산 증가해요. 재고 자산이요. 그 대가로 어떻게 지불했나요? 만원은 현금 줬대요. 현금 만원 줬고요. 그럼 나머지는요. 절대 대차 차익이 나면 안 되죠.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해서 차변이 5만원 증가면 대변도 5만원어치 발생해야 해요. 나머지는 어떻게 샀나요? 외상으로 사왔어요. 그럼 아까는 하나씩이었다. 이번에 두 개가 발생한 거예요. 외상 매입금 더하기 기억하셨나요? 4만원 요렇게요. 자, 이 거래는 어떻게 되냐? 차변에서 재고자산 5만원 증가, 대변은 당좌자산 만원 감소, 유동부채 4만원 증가, 뭐 요런 일이 생겼네요. 그죠? 자, 원재료 5만원어치 역시 매입해요. 차변에 원재료 5만원어치 사왔는데 당점이 발행한 수표를 줬대요. 그러면 연결된 당좌 예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겠죠? 그럼 대변에는 당좌 예금에서 돈이 나갔어요. 5만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역시 원재료 5만원어치 사오면서 3만원은 뭘로 지급했나요? 현금 줬어요. 네, 현금 줄었어요. 대변에서 나머지는 수표 발행해줬다.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해줬다 하면 당좌 예금입니다. 나머지는 2만원 이렇게 수표를 발행해줬다 또는 당점 발행 수표를 줬다. 이런 거 나오면 당좌 예금이고 나머지 수표는 현금입니다. 주면 대변에 쓰는 거예요. 나가는 게 대변이니까. 6번 원재료 5만원치 역시 매입하면서 만원은 수표를 발행했대요. 수표 발행했다. 내가 수표. 당점이 수표 발행해주면 당좌 예금 만원.
나머지는 어떻게 줬나요? 나중엔 결국 외상입니다. 외상 매입금 더하기 4만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원재료 5만원어치 역시 매입하면서 만원은 이번에는 보통예금에서 송금해줬군요. 보통예금에서 만원을 이체해줬어요. 보통예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대변에서 줄고 있어요. 엔터. 나머지 4만원은요. 수표를 발행해줬다니까 당좌 예금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7번까지 풀어보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럼 8번은 좀 다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8번 원재료 5만원어치 역시 매입해요. 근데 3만원은 외상으로 사왔대요. 그럼 외상 매입금 더하기 기억나셨나요? 3만원까지 하고 2만원도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2만원은 어떻게 할까 봤더니 수표를 발행해 줬대요. 그럼 당좌 예금 2만원인가요? 그랬는데 여태까지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제가 읽지 않았는데 여기는 영향을 끼쳐요. 보세요. 당좌 예금의 잔액이 만원밖에 없잖아요. 나는 지금 얼마치의 수표를 발행해 줬어요? 2만원이요. 잔액은 만원밖에 없는데 2만원 발행해 줬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당좌 거래를 개설할 때 당좌 차월이라는, 자, 여기다 써볼게요. 당좌 차월이라는 그런 계약도 같이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또 물론 일정한 금액까지 그걸 당좌 차월 계약을 해두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초과한 금액으로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죠. 잔액이. 어쨌든 그러면 계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럴 때 일단은 잔액만큼만 당좌 예금에서 만원이 빠져나갔다라고 해야 되고 나머지 만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결국 마이너스 만원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럼 당좌 차월이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전엔 이렇게 처리했었어요. 그런데 회계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의 개념은 당좌 차월이 맞지만 계정은 은행한테 결국 빌리는 부채로 처리한다. 은행까지 나타내주면 은행까지 거래처 걸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긴 하지만 플러스인 부분만 당좌 예금이란 계정으로 처리하는 거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의 개념은 당좌 차월인데 계정은 단기 차입금으로 쓰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상황에 이 당좌 예금 통장에 입금을 하게 되면 이 부채부터 갚은 후 0이 되는 순간부터 당좌 예금이 늘어나야 해요. 자, 그것도 나중에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 되는 금액은 개념이 뭐냐? 당좌 차월이다.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 계정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은 쓰지 않아요. 단기 차입금으로 해야 해요. 만약에 마이너스 부분은 초과되는 부분은 당좌 차월로 처리하시오. 뭐 이렇게 시킨다면 그땐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좌 예금 잔액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건 당좌 차월이라는 개념이고 계정은 단기 차입금을 쓴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